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영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에서는 떨림증과 함께 어떤 증상이 동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운동 증상은 떨림, 강직, 운동 완만, 자세 불안정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운동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 정서장애, 수면 문제, 인지장애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진전, 즉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70에서 80%에서 떨림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한쪽 손이나 한쪽 다리에서 떨림이 시작되고 점차 양쪽으로 떨림이 진행됩니다. 주로 1초에 4번에서 6번 정도 떨리는 안정떨림의 형태를 보이고 손가락이나 손목관절 부위에서 떨림이 생기지만 혹은 입술이나 혀, 다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떨림의 형태는 환양마리 떨림이라든지 재발현 떨림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직, 즉 경축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뻣뻣한 저항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강직으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쑤시는 느낌, 경련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 목과 머리에 강직이 있으면 두통,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척추 부위에 강직이 있으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슴과 어깨에 강직이 발생하면 가슴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강직은 증상의 형태에 따라서 톱니바퀴형, 납파이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톱니바퀴형은 마치 톱니바퀴를 돌릴 때 뚝뚝 걸리는 듯한 강직을 의미합니다. 납파이프형은 걸리는 느낌이 없이 부드러운 저항이 느껴지는 강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운동 완만은 몸의 동작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완만이 나타나면 운동을 시작할 때 시간이 더 걸리고 운동을 시작한 후에는 같은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느려지고 운동의 폭도 계속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이 없는 가면 얼굴이라든지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발성부전 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증, 점차 글씨가 작아지는 소자증, 천천히 느리게 걷는 보행 등은 모두 운동완만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러한 운동완만이 심해지게 되면 환자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세 불안정 및 보행장애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자세 불안정과 보행장애가 초기에 나타난다면 다른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들은 모든 관절을 구부리고 중력에 대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요. 자세 불안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자세 변화에 의해서도 잘 넘어지게 됩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걸을 때 한쪽 다리만 간혹 끌리다가 점차 병이 진행되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며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걸음을 시작할 때 또는 걷다가 돌아설 때 좁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동결보행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증상 외에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운동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정서장애, 수면 문제,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들이 호소하는 비운동성 증상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야간뇨, 그 다음에 변비, 기억장애, 하지불안, 불안증, 불면증 순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파킨슨병 진전에서는 손발 떨림 외에도 강직, 운동완만,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 증상과 함께 야간뇨, 변비, 기억장애, 하지불안,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비운동성 증상을 동반합니다. 또한 정상인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4배에서 6배 정도 높고 또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은 파킨슨병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